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근현대사 성적을 책임질 노량진제 김진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전국 장학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단원에 10개 단원 중에 한 단원에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국군요약집 내용을 정확하게 잘 숙지를 좀 한 다음에 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강의, 이거를 성실히 같이 좀 진행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고득점을 기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제가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기출문제를 한 단원에 거의 두 문제 정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다 푸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풀이해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876년 요때가 개항,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나타나는 개항들에 대한 순서를 시기순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보자. 예, 요게 특징이 되겠네요. 자, 제일 먼저 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왔는데, 1882년에 미국과 조미수호 동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조선국 국민의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면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럼 이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이름을 보통 좀 쓰게 되는데요. 이거 이후에 76년도에 조일수호 조규 불옥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 화폐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이런 내용과 함께 개항을 하는 이 개항장에 심리, 동서남북 심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바로 불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76년도에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조일무역 규칙의 특징은 무자를 좀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는 무관세로서 일본이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양곡을 수출해 간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76년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국 군함 이런 표현 나왔으니까 조영소 동상조약, 그 다음에 독일하고도 마찬가지 83년도에 확실하게 맺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 내용을 보니까 일본 공사관 군인 약관을 둔다라고 할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과 맺게 되는 82년도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과 맺게 되는 제물포 조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 다음에 맺어지는 이 제물포 조약과 이모군란 이전에 있었던 조미수호 동상조약 중에서 당연히 가가 같은 82년이지만 가가 먼저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가 제일 먼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라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다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 나, 가, 라, 다 이런 순서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니까 항일 의병 운동의 시기를 좀 물어보는 의병, 요런 얘기 좀 나왔어요. 의병을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1895년에 있었던 을미의병, 이게 제일 큰 의병이라 보시면 되겠고, 제일 첫 번째 의병, 네, 제일 첫 번째 의병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1905년에 나오는 을사의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07년도에 나오는 이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의병. 그래서 의병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의병은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었죠. 그래서 을미사변하고 또 한 가지 더는 을미개혁의 단발령,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의병이 바로 이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을사의병이라고 하는 이 의병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반대로서 이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죠. 이런 거에 대한 반대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을사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이 결국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이후에 군대가 해산되면서 정미의병이 결국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의병 중에서 첫 번째, 존왕양이를 내세우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존왕양이가 되겠습니다. 이걸 내세우면서 지방관할 습격에서 단발을 강요하는, 이런 말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세 가지 중에서 을미의병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외교권 박탈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항하는 의병은 을사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의병은 이 군인들이,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은 바로 정미의병인데, 지금 문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나식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이 을사의병에 대한 내용을 아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데, 민종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돌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익현, 이 세 명은 을사의병과 관계되는 세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종식은 충청도 홍주성에서,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던 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강원도와 경상도 적경지대 태백산 호랑이라고 좀 불렸었는데요. 그 이분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얘기를 좀 하나 하면, 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이 의병장은 나중에 정미의병에도 가담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미의병과 관계되는 내용인데, 13도 창의군, 요거는 평민 출신 의병장이나 이런 사람들, 신돌석 같은 사람이 여기에 가담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좀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신돌석은 정미의병 활동을 하지만 13도 창의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바로 정미의병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익형 같은 경우에는 순창에서 나중에 체포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최익현은 중요한 내용은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본이 주는 물과 음식 먹을 수 없다 하다가 결국 굶어서 죽는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지금 을사의병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닌 것을 좀 찾아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3번이 정미의병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순서대로 바르게 한번 나열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6.25가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터닝 포인트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터닝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50년 1월 달에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치슨 선언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라인을 극동방위선을 다르게 끄면서 우리나라가 결국 극동방위선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게 바로 애치슨 선언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6.25에 대한 준비를 김일성은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50년 6월 25일 날 드디어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8월 달과 9월 달에 걸쳐 가지고 이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하는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되고 50년 9월 15일 날 이때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리한 형태로 가면서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고 10월 1일 날 다시 38선을 돌파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위쪽으로 거의 다 올라갈 때쯤 되니까 결국 51년도에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를 결국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는 중공군이 드디어 들어오게 된다. 이게 핵심이죠. 중공군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휴전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약 2년 가까이 휴전 회담을 하다가 53년 7월 27일 날 나중에 휴전협정이 조인된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이 6월에 53년 6월달에 이승만이 반공포로들을 석방을 해주게 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순서로 한번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일사후퇴는 여기 있네요, 그죠? 가가 여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는 내용은 바로 이 앞에 10월 19일 정도, 이때 우리가 평양을 점령하면서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그죠? 중국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네요. 인천 상륙작전은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요게 다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에치든 선언은 여기 제일 앞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좀 잡아보니까 제일 먼저 라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게 되는 게 다가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나가 되고, 그 다음 가가 되니까 정답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4단원, 6.25 단원을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은 이런 순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국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한말에 을사을미 정미의병의 순서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미의병이 제일 먼저였죠. 1895년에. 두 번째 1905년에 을사의병이 나오고, 세 번째 1907년에 정미의병이 나오니까 1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독립군 활동의 대표 예로 대한강복군 나왔는데 대한독립군이죠. 홍범도의 군대는 대한독립군이고, 그리고 봉오동 전투와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군이 리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도 참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2번도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에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달에 충칭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 산하 군대인데 상하이가 틀렸네요. 자, 그리고 미 군정 시기 때 조선 경비대와 군사 영화학교가 만들어졌고,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군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좀 찾아보면 정답은 4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일제 시대 식민 통치에 대한 내용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걸 물어봤는데요. 자, 먼저 일제 시대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로 10년대 때는 무단 통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다른 말로 헌병경찰 통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인 이제 20년대를 가르쳐서 일본은 문화적으로 통치를 한다. 요거는 허구성이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 문화 통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보통 경찰 통치. 그래서 헌병 경찰이 칼을 빼고 보통 경찰 활동한다 보시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민족 분열 통치, 친일파들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민족 분열 통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30년대 이후부터는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는 통치, 이렇게 해서 민족 말살 통치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가에 재판 없이 태형이라는 말이 나왔죠. 엉덩이 볼기짝 때리고 이런 걸 태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1912년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16에서 60세 조선인 남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10년대 분위기네요, 그죠? 그
그다음 나에 보니까 병참 기지화 정책 요런 게 한 1933년 요때부터 본격화가 좀 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30년대 때 일본이 실시하는 전략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때는 1938년, 요거는 2차 세계대전 하는 1939년 1년 앞인 38년도에 실시하는 게 바로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라에 보니까 사상 통제와 탄압을 위해서 고등경찰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보통경찰 통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20년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가가 제일 먼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라가 그 다음에 나오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나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가 타가 되니까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순서무로 문제가 역시 많이 출제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 이후라고 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53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북한의 경제 정책을 물어봤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50년대 같은 경우에는 천리마 운동이라고 해서 5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천린을 달리는 말처럼 근면 성실하자, 요게 이제 김일성이 만든 전략이니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60년대 때는 4대 군사 노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4대 군사 노선을 크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전 인민을 무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무장된 이런 사람들은 간부로서 나중에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 국토를 요새처럼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하고 전 장비들을 현대화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민의 무장화와 그 다음에 전군의 간부화와 전 국토의 요새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는 전 장비의 현대화, 이런 내용이 62년도에 나오는 4대 군사 노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70년대 때 사회주의헌법, 여기 이제 72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지는데 김일성 주석 중심으로 넘어가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1980년대 김일성의 사망,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94년도에 김일성이 7월 달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김정일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거를 교훈 삼아서 유훈 통치라고 하는 거를 해 나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면 7번 문제, 1948년도에 2월 달에 유엔 소총의 얘기가 좀 나왔는데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던 이 사람이 바로 김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말에 남북 협상을 하러 김규식과 함께 북한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인물인데 북한에 올라가서 김두봉하고 김일성과 같이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라고 얘기를 좀 했으니까 김구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임시정부의 개헌이 1차부터 5차까지 개헌이 있는데 그 중에서 4차 개헌을 하던 40년에 이때 주석이 되는 사람이 바로 김구가 되겠죠. 1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는데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려고 했다. 요게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인애국단 활동하는 인물들 중에 2명만 딱 기억하면 32년도 1월 달에 도쿄에 있는 일본 왕의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명 더는 4월 29일 날 훈쿠 공원에 수통 폭탄을 던졌죠. 근데 사람들이 도시락 폭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윤봉길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한인애국단 소속이고 이런 의거 활동은 32년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1940년 충칭에 정착해서 한국국민당으로 3당을 통합했다라고 하는데 한국국민당의 리더였던 김구가 세계정당 한국국민당 포함해서
조선혁명당이나 또 하나 더는 한국독립당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름이 3당이 합당이 돼가지고 한국독립당으로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거대 여당이 되는 정당은 한국독립당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49년 6월 26일 최근 시험에 한 번씩 출제 좀 되는데, 이 경교장에서 안두희 육군 소위한테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된다. 이게 바로 김구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김구 의사 무덤은 지금 서울의 효창공원에 보면은 김구 의사의 무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6.25 전쟁의 결과를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전쟁 특수로 인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경제 대국을 성장해야 되죠. 하나는 6.25 전쟁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 요걸 통해서 결국 일본은 경제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1번 맞는 말이 되겠고요.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세 가지를 받게 되죠. 3조 호황은 80대 중후반의 내용이고요. 이게 아니라 300산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300산업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300산업. 미국으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는 내용. 하나는 면방직, 목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설탕. 여러분 혹시 제일제당 CJ 들어보셨나요? 그게 옛날에 설탕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밀가루, 이게 제분. 이 세 가지가 바로 300산업과 관계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80년대 중후반이 되면 80년대 중후반에 이때 크게 세 가지가 3조 호황, 아주 쌌다라고 하는 거죠. 저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저 달러와 달러 가치가 아주 낮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상당히 낮다 해서 이름을 저금리,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엔화는 높아서 일본에는 수출하면 돈이 되고, 나머지 요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이 향토 예비군 250만 명이 나오게 되는 거는 68년도에 있었던 1월 20일 날 있었던 청와대 기습사건, 요걸 통해서 김신조와 아이들이 쳐들어왔죠. 68년도에.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예비군이 250만 명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후에 휴전선 155마일에 걸친 철책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삼사관학교 요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684 부대 들어보셨나요? 실미도 부대 요런 것들도 이 내용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6.25 전쟁 이후 직후 요게 틀렸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일으키고 난 다음에 62년도부터 해가지고 실시가 되는 게, 그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렸다라 볼 수가 있고, 맞는 것은 그래서 1번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9번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약한 부분이 바로 10단원 독도에 대한 내용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2월 8일부터 해서 1905년 9월까지 럴전쟁이 터졌는데, 이 럴전쟁 중에 야마자 엔지로라고 하는 인물이 해저전선 깔고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면은 아주 중요한 기지가 될 거다, 독도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1905년 2월 22일 날 일본의 시마네현 고싱 40호를 통해 가지고 독도를 강탈을 불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네마현은 영화고요. 요건 시마네, 좀 들고 와서 시마네, 그죠? 시마네현,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조선 숙종 때 이 안용복이 일본으로 가서, 안용복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이름이죠, 이 단원에서. 자, 그래서 어부가 원래 이제 수군 출신의 어부였는데 일본으로 가서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치게 됐다, 해줬다. 2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1945년에
광복 이후 일본은 일시적으로 독도를 한국령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주인 없는 무주지를 선점을 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독도를 강탈하게 되는 그런 거를 요 말로 미화를 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 없는 땅을 우리는 먼저 선점을 했을 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본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 들어 조선시대 정책이었던 이 공도정책, 자 요건 조선 3대 임금 태종이 하도 왜구들이 많이 출몰을 하게 되니까 섬을 비우고 육지로 들어와라, 그래서 공도 쇠환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걸 일본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틀렸고요. 자 그리고 4번 1906년에 울도 군수 심흥택은 시마네 현의 관민조사단이 왔는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 관찰사설이었던 춘천군수 이명래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명래도 what?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명래도 의정부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의정 좌의정 영의정 있는 최고의 기관인데 의정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결국 답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독도는 강탈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3번밖에 틀린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왔습니다. 자, 10번에 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 동안에 사국 신탁 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서 미영소 중에 사국 정부가 공동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면 이 내용은 바로 1945년 12월 달에 있었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랑스의 옛날에 국회 보면 오른쪽 편은 보면 민족주의 계열의 우익이 있고 왼쪽에는 약간 급진적인 애들이 좀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좌익이라고 하고 민족주의 계열을 우익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익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은 대대적인 침탁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익과 우익은 극렬하게 대립되었다. 요게 46년 초에 상당히 큰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의견 대립이라 보면 되고, 뭐 막걸리 한잔 하다가 너는 찬탁이니 반탁이니, 친탁 통치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하다가 뭐 아니면 뭐 칼로 찌른다든지 병을 깨서 막 쑤신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총으로, 그 당시에 총을 불법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는 말이고요. 3번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46년에 있었고 2차는 47년에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다 실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가면 4번에 좌익 세력은 처음부터 찬탁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좌익과 우익 모두 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게 되죠. 반탁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좌익의 박헌영이 정부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찬탁도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탁에서 찬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좌익 계열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이제 11번으로 한번 좀 왔는데, 자, 11번에
중국의 동북궁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9단원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북궁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바로 이 고구려 내용과 고조선 내용 두 가지가 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 고구려에 대한 동북궁정식 내용은요, 크게 카테고리가 5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중국 땅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하나의 지방 정권이었다, 고구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건 중국의 하나의 민족이었다, 중국의 하나의 민족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 고구려의 싸움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내전이다, 이거는 국제전이 아니라 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와 고구려는 구자가 의미가 없는 단어인데, 이 고구려의 내용을 고려는 계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1번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았다, 이게 5번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고려는 중국 지방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지방 정권이라고 하는 말, 그죠? 요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에 고구려는 청의 영토인 낙랑군 영역에서 건국했다. 청이 아니라 한의 영역이었던 낙랑 일대, 낙랑공주 호동왕자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 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고 3번이 틀렸는데, 요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두 번째 내용과 5번째, 이 두 가지가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그렇게 해서 668년에 고구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딱 30년 지났어요. 그래서 698년에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위쪽에는 고구려 계열, 그 밑에는 말갈 계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는 게 그게 바로 발해라 보시면 되고, 1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문왕. 그러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대조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왕이 바로 무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왕이고, 그 다음에 10대 임금이 바로 선왕이었는데, 이때가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왕이 대인선인데, 이때 거란한테 결국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무왕 때는, 이때는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왕 때가 되면은 요때 친교를 요때부터 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요때는 해동성국, 그래서 전성기 때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왕 시기에 중국을 모방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삼성육부, 요런 게 나오는 게 문왕 시기 맞는데요. 중대성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요건 한 번씩 시험에 좀 출제되니까 정당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3번에 무왕 시기에 산둥반도에 장문유 장군을 보내가지고 산둥반도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고요. 선왕 때는 해동성국 전성기라 불렸다,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들의, 현대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들을, 내용도 중요하지만 연도적인 내용도 같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운동은 80년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가 61년도에 일으키는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2000년에
예, 그러시면 됩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 만나러 위로 올라갔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라 같은 경우에는 4.19 혁명, 요거 60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최초의 그런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25 민주화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87년도에 있었던 6.29 민주화 선언, 이 내용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고 9차 개헌을 가지고 오게 되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이 87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면 제일 먼저 라가 와야 되겠네요. 그죠? 요게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와야 될 게 나가 되겠네요. 그다음 세 번째로 와야 될 게 가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가 오고 다섯 번째 다가 이렇게 옵니다.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4번 문제. 이제 군의 역사에 대한 내용, 5단원 내용을 한번 좀 얘기해 보면, 레바논의 동명부대가 최근에 많이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동명부대는 두 번째 보병으로 파병이 되었고요. 제일 먼저 파병되었던 보병부대는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가 제일 먼저고, 이 두 번째로 가는 보병 부대가 이 레바논 동명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레바논 동명 부대는 갔던 장병들이 모두 다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유엔 메달을 결국 수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사작전 명칭이 피스 웨이브, 요게 상당히 좀 잘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엔 메달을 수여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1번에 참가국이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다국적 군의 특징이 됩니다. 다국적 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아이소, 요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어른소도 아니고 아이유도 아니고 아이폰도 아니고 아이소, 요렇게 딱 기억해주고,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소말리아, 요렇게 가는 내용이 바로 이 다국적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오시노 부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그 다음에 소말리아의 청해 부대,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빼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6단원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계된 내용인데, 이번 단원은 시험에 좀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어떤 거냐고 하면, 각 시기별로 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라. 요게 제일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제일 많이 좀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68년도 내용하고 80년대,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가 많이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요, 있었던 연도가 몇 년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칼기가 폭파되는 거는 87년도였죠. 그래서 김현희가 폭발을 좀 했던 그런 내용이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연평도 포격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2010년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과 함께 2010년도 내용이다. 기억을 꼭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7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적으로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연평해전, 이런 것들도 잘 나오니까 분명히 요거는 사건들을 정리를 쭉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리을이 76년도니까 제일 먼저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내용이 니은이 87년이니까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게 세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되겠네요. 정답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요 문제도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유럽 의회와 그 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래서 요거를 안보리라고 하죠.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그 다음에 이거 외적으로 북한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이 오이사 조치,
요게 북한 배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조치를 좀 정부에서 발표했던 이 사건은 뭐냐, 요게 바로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0년에 있었던 이란한 천안함 폭침 사건, 요거와 관계되는 내용이라 보면 되고, 1차 연평해전은 99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한일 월드컵 거기 터키전 할 때 그때였죠. 네, 그래서 이 연평해전 중에서 2차 연평해전 요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청해전은 2009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시 순서를 한번 이어보라 라고 하면은 1차 연평해전이 99년도 얘기고, 그죠? 그 다음 2차 연평해전이 2002년도, 그 다음에 대청해전이 2009년도, 천안 폭침 사건이 2010년도니까 요렇게도 문제를 한번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7번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유를 옳게 설명하지 못한 학생, 어떤 학생이 제일 설명 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호라고 하는 애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도라고 하는 곳은 동도, 서도 빼고 89개의 섬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섬들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은이는 이런 말 하죠. 2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국 총사령부가 우리나라 땅임을 명시했다. 그렇죠? 연합국 훈령 677호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봐도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동국문헌비고라든지 동국문헌비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증보문헌비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외쪽으로 또 나오는 거 만기오람 같은 이런 작품, 만기오람, 그런 작품에도 보면 다 우리 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심해지자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영유권 문제를 넘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18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때 북한 정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북한은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 기반이 정착되어 가는 시기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김일성은 권력 독점적인 단일 지도 체제를 구축에 착수하고 점점 과도한 유일 체제는 폐쇄성과 경직성을 초래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거나 뭔가 잘못된 거를 뭔가 지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인민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시킨다든지, 그죠? 안 그러면은 뭔가 힘들게 해서 결국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니까 누가 좋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대응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하병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게 하병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합작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병법이 84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이게 결국 실패해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있다가 94년도에 또 이걸 개정을 했는데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지금 60년대를 물어봤으니 틀린 것을 좀 찾아보면은 4번이 80년대 내용이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이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전쟁은요, 연도를 한번 좀 보면 1964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밑에 이제 중국이 있고, 중국 밑에 보면 베트남이 있죠.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요쪽 일대에 위쪽이 공산화가 중국에 의해서 좀 돼버리니까 밑에 월남 요쪽 지역이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바다 건너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좀 크니까 미국의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끝까지 여기는 싸우겠다라고 해서 공산화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6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65년도 가가지고 우리가 전투부대를 보내면서 구두로 약속을 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맹호나 청룡이나 백마 부대들을 보내줄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66년도에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라든지
경제적인 지원, 기술 지원 이런 걸 받게 됩니다. 결국 73년도가 가지고 이 전쟁이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베트남전에서 한국의 참전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한국전 지원에 대한 보답.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한국전 6.25 전쟁에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2번에 주한미군이 베트남 투입 가능성 차단.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나라 2사단하고 7사단이 결국 있는데 이 사단들이 가면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주한미군 이거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된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 참전 요청에 의한 참전 아니고 이건 미국의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참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엔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전 전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투력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1번, 2번, 4번 요거는 맞는 말이고 3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8단원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은 지역 분쟁의 조종자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3번에 보면은 동아시아 세력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과 같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이런 데 갔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미국의 역할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속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한민국 대바겐세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를 가속화시킨 게 아니라 막아주는 게 미국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0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는데요.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개념을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까지 조금씩 도움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손을 잡고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